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브젝트와 핸들에 대해서 그 안에서 이제 그 핸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는 핸들은 오브젝트를 참조하는 값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를 이 심볼릭 링크라고 있는데 그거와 비슷한 게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테스트로 이 하나의 폴더를 생성을 해놨어요. 생성을 해놨고요. 자, 여기다가 제가 이제 폴더를 두 개를 생성을 할 건데, 하나의 폴더는 제가 원본 폴더라고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원본 폴더는 그냥 올드라는 이름을 지어 놓을게요. 이렇게 올드라는 폴더가 원본 폴더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 파일 하나 새로 만들어서, 텍스트 문서를 하나 만들죠. 텍스트 문서를 만들 때, 이름은 그냥 테스트로 합시다. 그리고 여기 테스트 안에 그 내용은 1이라고 할까요? 아무거나 하고 저장을 합니다. 닫아놓고요. 자, 그럼 이 테스트 파일을 열면은 요거는 1이라고 있겠죠. 자, 그래요. 그러면 요 테스트 파일은, 이 파일 오브젝트는 이 파일 IO, IO 매니저죠. IO 매니저가 핸들을 반환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즉, 이 파일을 다른 객체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이 파일 오브젝트에 대한 핸들을 반환해서 그 파일 IO 매니저가 이거를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 파일에 대한 거는 이제 그 파일 그 드라이버가 파일 시스템 드라이버가 이거를 처리를 했겠죠. 자, 그리고 오브젝트 매니저가 이걸 이제 생성을 하는데, 맨 처음 초기 단계에서 명령을 받아서 create 파일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걸 만들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게 메모리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요거를 가지고 상위 폴더로 가서요, 올드가 아니라 우리가 new라는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이 새로운 심볼릭 링크를 만들려면 우리는 이런 커맨드 창을 통해서 mklink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걔를 통해서 심볼릭 링크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해볼 건데, 자, 커맨드 창을 이렇게 하나 열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mklink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d 옵션인데요. d 옵션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D 옵션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물음표라고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가기 링크를 만듭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mlink라는 거는 바로가기 링크를 만듭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사용 방법은 mlink를 한 다음에 /d 하거나 아니면 /h 하거나 /j 한 다음에 링크 대상을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먼저 /d는 디렉토리 바로가기 링크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심볼릭 링크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H는 하드 링크인데, 이건 하드 링크는, 원본을 링크가 생성된 다음에 제거되더라도, 원본이 제거되더라도, 바로가기 링크가, 그러니까 바로가기 링크처럼 생성된 하드 링크가만 살아있고, 제거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우리는 이제 이 D 옵션을 주고 나서 할 건데, 이렇게 볼게요. 자, 디드라이브에서 스터디 폴더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테스트 폴더까지 이동을 해줘요. 자, 여기서 dir 하면은 아까 만들어 놓은 old라는 폴더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 old라는 폴더 자체를 심볼릭하게 그 디렉토리 링크로 만들 거거든요. 자, 이제 mklink에서 d 준 다음에 여기다가 D 드라이브 경로를 다 안 주셔도 돼요. 스터디에 테스트에 자 new라고 하나 해봅시다. 그 다음에 아까 도움말에 있었던 것처럼 대상을 적어주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제 원본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D에 스터디에 아까 old라고 있었죠. 자 old 아니죠. 여기 테스트에 old였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 이렇게 하면은
new와 old에 대한 기호화된 링크, 심볼릭 링크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이 기호화된이라는 게 심볼릭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마법이 펼쳐집니다. new라는 폴더가 있고 이렇게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마치 이 old라는 폴더를 바로가기 해놓은 것처럼 보여지죠. 그죠? 그런데 이 old라는 거는 메모리에 테스트라는 텍스트 그 파일 오브젝트가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new라는 이 바로가기처럼 보이는 이 녀석을 열면은 똑같이 test.txt라는 파일이 보여요. 자, 그러면 제가 old에다가 파일을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텍스트 문서. 그래서 test2 한 다음에 얘도 test2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놓을게요. 저장이 됐죠? 음영이 늘어났죠? 자, 그리고 new라는 데 가면은 생성이 됐죠? 그리고 여기서 테스트라는 가서 이 테스트 파일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한다면 제가 수정한 다음에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올드 폴더를 가서 테스트를 열어보면 원본 파일의 테스트를 열어보면 수정이 됐어요. 바로가기 링크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 다른 점이 뭐냐면 자, 제가 그러면 여기서 바로가기 같은 이 파일을 제거를 해볼게요. 자, 이 파일을 완전히 삭제하시겠습니까? 해서 삭제를 했어요. 그럼 올드 폴더에도 당연히 제거가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심볼 링크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그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포인터라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은 이제부터 올드라는 폴더에 있는 test.txt 파일 오브젝트를 직접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또한 이 파일 오브젝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이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이 만약에 이 텍스트 파일이라는 원본 파일 오브젝트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제부터 이 녀석들은 다른 애플리케이션들 new라는 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new라는 핸들이에요. 이 new 핸들. 이 핸들 안에 있는 test.txt 파일만 바라보면 돼요. 얘는 링크가 된 거잖아요. 제가 아까 이 폴더 자체는 디렉토리를 심볼릭 기호화된 링크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 디렉토리 자체가 심볼릭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올드라는 폴더 오브젝트 자체를 요걸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예. 이 폴더로 이렇게 디렉토리로 이게 디렉토리 오브젝트거든요. 이 디렉토리 오브젝트 자체를 이렇게 기호화되게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돼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여기만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은 이 개발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고민이 생기실 거예요. 이제 포인터라는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오브젝트에 바로 이 올드라는 오브젝트, 디렉토리 오브젝트에 바로 접근하지 않고 왜 new라는 오브젝트에 접근을 해요? 라고 생각이 들으실 건데, 이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브젝트에 직접적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얘는 이 메모리의 특정한 주소값을 가지고 있어요. 메모리의 특정한 주소값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애플리케이션이, 자,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고 볼게요. 자, 이거 보시죠.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자, 애플리케이션이 3개가 있다고 저희가 볼게요. 이 3개가 존재를 하고, 이 3개가 서로 다 다른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서로가. 여기서, 그냥 스레드라고 할게요. 스레드 1, 스레드 2, 스레드 3 있어요. 그러니까 스레드 1은, 1이라는 숫자를 생성을 하는 거고요. 스레드 2는 2라는 숫자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레드 3는 2라는 숫자가 정상적으로 있는지를 확인해서 2라는 게 맞으면 true, 2라는 게 아니면 false, 그러니까 fail을 떨어뜨리고, 이건 이제 그 success를 하라고 저희가 만약에 해볼게요. 이 스레드 3가 하는 일은 그 메모리 주소에 있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특정 메모리 주소에 있는 게 0x 어쩌고저쩌고라는 주소 값에 있는 게
2라는지 2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 t1은 이 특정 메모리 주소 값에다가 1을 넣는 거예요. t2는 2를 넣는 거고, 이게 순차적으로 간다면 1이라는 게 먼저 들어가고 2라는 게 들어가서 이 스레드 3번은 항상 성공만 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비동기 처리적으로 비순차적으로 만약에 갔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뭔가 스레드 2번이 더 빨리 실행돼 버렸다 라고 해버리면은, 자, 2번이 먼저 왔어요. 그럼 여기 2번이란 값이 붙죠? 그 다음 1번이란 값이 들어와요. 그럼 여기에는 1번이라는 이 파일 오브젝트, 이 메모리 안에는 1번이란 데이터가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스레드 3번이 2번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1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페이를 떨어뜨리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 자체가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런 상황이 오면은 모든 프로그램은 석세스를 하지 않고 페일만 떨어뜨릴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레이스 컨디션이나 아니면 이제 데드락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인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핸들도 오브젝트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없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브젝트는 윈도우즈가 운영체제에서 관리를 해요.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운영체제에서 관리하는 그 시스템 오브젝트들을 함부로 조작해서 못 만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약에 너네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래,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애를 해줄게 하면서 이제 핸들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핸들 테이블에 올려놓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오브젝트 매니저 설명할 때 좀 더 다룰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하나만 더 해보면 이제 이건 그냥 재미삼아서 해보는 거예요. 아까 봤었던 MK링크에서 자, 하드링크라는 게 있었어요. 하드링크. 자, 하드링크도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이것까지 하면은 이제 좀 더 요 개념이 더 잡히실 거예요. 하드링크를 해볼 거예요. 이걸 하려면은 먼저 전제가 좀 있는데 이제 이거를 좀 제거를 해줘야겠죠. 제거해줘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올드라는 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테스트라는 원본 파일이 있고, 이제 저는 이제 하드링크를 만들 거예요. 지워주고요. 자, 다시 mk링크 한 다음에 하드링크를 위해서는 먼저 여기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왜냐면 하드링크는 파일을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디렉터리 오브젝트가 아니라 파일 오브젝트를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폴더를 하나 만든 거예요. 자, 여기다가 아까랑 구조는 똑같습니다. mk링크 한 다음에 하드링크를 만들겠다 라고 한 다음에 자, D에 스터디에 테스트에 여기에다가 U에다가 이제 파일을 만들 겁니다. 무슨 파일이냐? 자, test.txt를 만들 거고요. 요거는 뭐와 이제 그 연결이 되겠거냐? 그러면 이제 아까 있었던 우리 원본 파일 있죠? D에 스터디에 테스트에 올드에 있는 test.txt 파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드링크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보면은 이게 하드링크가 생성이 된 겁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폴더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U라는 폴더를 새로 만들었는데 파일이 없다가 파일이 생겼죠. 그죠? test.txt 파일이 없어요. 한번 수정을 해보고 이걸 제가 수정을 해볼게요. 자, 아까 원본이랑 똑같은 내용이 있었죠. 저장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링크 파일이니까 수정이 되죠. 자, 여기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본을 수정하고 다시 링크된 파일에 가서 하드링크 파일에서 보면은 또 수정이 됐죠. 또 저장하고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고 또 원본 파일을 가면은 수정이 됐죠.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링크는 원본 파일이 제거돼도
링크 파일이 유지가 됩니다. 해볼게요. 자, 이게 올드가, 이제 이 올드 폴더는 원본이죠. 제거를 하겠습니다. 완전히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뉴 폴더로 갑니다. 존재해요. 네. 이 파일은 어떻게 존재를 하는 걸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수정도 할 수 있거든요. 이 파일은, 단순히 복제된 건가요? 이건 링크가 아닌가요? 이건 링크 맞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얘를 수정하면 이제 원본도 수정되고 하는 거 보셨죠? 얘는 링크 파일이 맞습니다. 네. 이 하드링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거나 이것도 좀 재밌는 거라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